블루베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쌤도 같이 보세요. 잎사귀들은 새싹하고 그 잎사귀 큰 것들이 이제 색깔로서 변화주면서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잎사귀는 조금 더 열매보다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녹색이 신선하게 있어도 그 안에서 살짝씩 변화를 준다면 그 열매하고 조금 다르면서도 조화롭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스케치도 조금 더 간략하게 했어요. 이 보랏빛 나는 블루베리를 탐스럽게 하는데 작으면서 또 앙증맞은 느낌이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를 먼저 해도 좋고 뭐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잎사귀 녹색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 색이라 해도 다양하게 되면 좋아요. 그죠? 그림 안에서 항상 변화 있게. 지금 칠하면서 제가 붓을 탁 틀어버렸어요. 틀으면서 그 안에서 아예 변화가 한 번에 생겨버리게 정확하게 해주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것도 부담되기도 하는데, 색을 조금 먼저 여러 가지가 섞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하기가 좋아요. 지금 붓을 눌러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붓 끝에 실제로는 그냥 반듯하게 있다 해도 그림상으로 살짝 변형을 하듯이 모양을 잡아주면 이제 풍부해질 수 있는 그림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작아도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색채와 색감들을 가지고 그림을 이제 조금 더 작은 느낌이지만 풍성한 느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가지는 따로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 하면서 가지도 같이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모든 게 그림이 같은 그림 공간 안에 있는 거라서 따로라고 보지 마시고 하면서, 지금 갈색 하다가 또 녹색도 섞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느낌으로도 할 수 있고 툭 치듯이 할 수도 있고. 자, 색감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이 가운데 쏙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 공간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냥 뭔가가 채워져 있다라는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 이제 블루베리라 해도 잎사귀로 해서 채워도 괜찮고, 잎사귀와 이 덩어리들이 합쳐져 있는데 이 맞닿는 부분이 이제 오도도도라거나 너무 빈칸이 많으면 또 하다란 느낌들이 있어서 그 매짐을 표현을 이제 꽉 채울 때는 채우고 들어간 거 할 때는 쑥 들어가 보이는 효과를 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의도치 않게 우연히 남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물체들이 꺼끌꺼끌하거나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이 겹쳐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얘네들은 똑똑똑 예쁘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라서 형태들을 잡아줄 때는 조금 또렷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블루베리를 채색 들어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꼭지 같은 부분은 지금 해주면 번질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지나서 말러갈 때 해주시는 게 좋고, 한번 처음에 기초적인 그 색감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진해져야 돼요. 그거보다 색감이 흐려지거나 하면 번짐밖에 안 되니까 덩어리를 표현할 때 조금 물감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 지금 보랏빛으로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보랏빛으로도 보이고 청빛으로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좀 자줏빛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블루베리가 모여 있는데 너무 다 똑같은 색감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양하게. 지금 여기다가 녹색을 넣었죠. 녹색은 위에 있는 색들하고 같이 겹쳐져 있으니까 어우러지는 색이에요. 이거는 일부러, 얘는 보랏빛이 많아서 얘는 청빛을 조금만 넣고 공간처럼 밑에를 색감을 다른 색을 많이 넣은 거예요. 이게 같이 붙어 있어서 아 블루베리야 이거 벌써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다 채우지 않아도 벌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이 모양들을 조금씩 만들었는데 방향을 다양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한쪽 방향으로 밝게 표현을 한다 했는데 또 그 방향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한쪽에다가 또 넣어주고 또 다른 거는 다른 쪽으로 넣어주고, 이
작은 열매 속에 또 포인트 되는 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런 거는 물감량을 조금 더 되직하게 하거나 조금 더 도드라지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마른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이럴 때 쿡쿡 찔러서 해도 되고, 나오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면적을 하거나 이럴 때 따로 할 수 있게 먼저 지금처럼 해도 좋고, 아니면은 나중에 하셔도 좋고. 지금 이 부분은 푸른빛이 아니라 약간 오히려 붉은빛으로 했죠. 얘하고 다 같은 붙어있는 물체지만 조금씩 다르게 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덩어리 돼서 있는데 밑에다가는 뚝 떨어지면서 그래도 자연스럽게 섞이는 역할이 덜 말랐을 때 물감약을 살짝 더 쓴 거예요. 바짝 마른데 하면은 여기가 경계선이 생기거든요. 이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조금 흡수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적당히 붙어져 있기도 하고 번짐이 같이 조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얘기하면서 또 시간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너무 좀 붙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 닦아내서 이 짜극지만 조금 더 탱글탱글한 느낌을 더 주기도 하고. 자, 여기는 이 보랏빛, 청빛 이렇게 했는데 얘는 약간 붉은빛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얘는 같이 들어가고 싶다.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꼭 파레트에다 섞지 않아도 같이 어우러질 수도 있고, 중간에 한 번씩 터치 더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노랑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이 있을 때 그 색을 넣어보는 것들.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느끼면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또 이것도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그러면 해보는 거야. 없지만 우리가 견본으로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에서도 그 포함의 모든 것들이 공부가 되는 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난 이 색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면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작은 것들이 모이다 보면은 이제 경험이 계속 많아지면 자신감으로 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네들이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작은 거가 모여져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제와 부주제로 나눠지고, 어떤 걸 조금 더 살려주고 어떤 건 좀 더 멀리 있게 하려면 그 안에서도 변화들이 생기는데, 자, 얘는 제일 뒤에 있으니까 좀 살짝 무시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포인트 되는 거를 잡아주고, 여기서는 좀 이따가 팍팍팍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청빛으로 초록빛으로 예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끝에 부분을 강조하고 풀어주게 해주면 끝에서도 살짝 잡아주면서 강조되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잎사귀도 처리가 되고요. 붓을 가지고 꺾고 휘고 막 이런 것들이 겁은 나는데 재미있을 수 있는 효과예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저는 재미있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데도 번짐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거는 좋은 거죠. 번짐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채화를 하기 때문에 번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 번지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번지는 종이를 안 쓰면 되는데 또 이 번지는 종이가 좋죠. 그러니까는 그 자연스러움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효과적으로 보일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연찮게 번지는 게 막 흘러가는 느낌이 난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체해서 정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는 나중에 그림자를 하면 되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틀렸다고 그래서 휴지를 종이에다 대는 거. 종이를 찢거나 이럴 때는 거의 안 좋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닦아내거나 이럴 때 말고는 붓을 가지고 수정하시는 게 좋아요. 휴지로 하거나 막 딱딱 닦아내면 종이도 상처가 되지만 얼룩이 너무 생겨버리니까 그림에 좀 이질적인 효과가 나요. 여기서 우리가 쏙 들어가 있으니까 쏙 진하게 할 것 같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반대로 한다는 거. 겹쳐져 있는 그 부분을 밝게 했을 때 이 작은 거에서도 공간감으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두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없지만 이 비스무리한데 채도만 낮춰서 멀리 있는 것처럼 하면 아, 저 뒤에도 있나 보다, 꽉 찼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없지만 아, 뒤에다가 살짝 해볼까 하면 더 탐스럽게 뭔가 또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공간에서도 변화를 주려면 끝에다가만 살짝 물 넣으면 그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고, 이 하나를 그려도 어떻게 예쁘게 그리는 거하고 탐스럽게 알맹이답게 그 특징을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얘는 딱 도드라져 있으니까 얘는 조금, 얘네들이 뭉쳐있고 얘가 지금 하나가 있잖아. 얘는 그러면 주제의식을 조금 더 살려주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 다르게, 그러면 푸른빛을 조금 더 넣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넓은 면적으로 사용하고 이 빛나는 부분도 조금 더 해주고, 색을 칠할 때 작아도 면적으로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과감성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근데 그래도 돼야 돼요. 이래도 되나 할 때 다시 칠하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한번 남겨보시다가 아, 정 아니다면 그때 하셔도 되니까 중간 단계에 넘어서도 그냥 반사광 부분을 좀 유지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점점점 맑은 효과가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처럼 살짝씩 남겨줬을 때 그게 강조되는 역할을 하는지, 신선도의 느낌을 역할을 주는지, 때로는 비어져 있는지, 이거를 보시고 나중에 정리하실 때 더 해야 될 때는 더 들어가고, 아니 남겨줬어도 좋은 것 같다 하면 그냥 그대로 남겨주고, 정돈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씩 마무리 10%가 엄청 중요해요. 이런 건 이제 좀 딱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점으로 물감을 입혀주는 거고, 이런 거는 뒤에 이제 초록하고 보랏빛하고 너무 차이 난다 하면 살짝 한 번에 터치로만 해줘도 되고, 참고적인 거를 할 때는 그 참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무리할 때 중간 넘어가면 내 그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그림자로 한다고 했죠? 그럴 때는 꽉 칠해서 그림자가 아니라 살짝만 선만 그려줘도 아, 그림자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계하는 느낌으로만. 자, 예쁘게 됐습니다. 바보.